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 변경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천역을 거치도록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광주시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의 전체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습니다.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64명 가운데 28%인 101명이 숨졌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원안을 변경해 효천역을 경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그러면 정부의 예타 통과가 힘드니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망 사업은 1조 5천억 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국가철도망 사업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큰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노선을 변경해 원안에는 없던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 서로 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들은 효천 경유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전라남도는 반발했습니다. 효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2,6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늘고 경제 편익은 감소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광주시가 반발하는 전라남도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전남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안대로 광역철도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광주시는 효천역 경유로 노선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전라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6월쯤 끝날 예정인데 양 시도가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호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결정하기도 전에 두 자치단체가 분열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앉혀놓고 문제 갈등 요소지를 해결해주거나 서로 이익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조금 더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동안에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서해안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최고 7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서 며칠 전 지게차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의 가동 중단을 명령해 부품 공급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기아차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 자동차 문과 바닥 쪽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지난 7일 아침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49살 이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청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라. 현장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지게차가 움직이는 구간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유도수를 배치했는지 등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를 했습니다. 이 중지 명령의 여파는 컸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의 생산 작업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광주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로 광주 기아자동차 1, 2, 3공장 전체 작업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세 공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50여 개에 이르는 1, 2차 협력업체의 조업도 중단됐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아마 정상적인 생산은 힘들 거예요. 생산을 하면 우리가 납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업체의 부품을 대체할 협력업체가 없었던 점이 대규모 조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심사를 벌여 길게는 나흘 안에 조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의 상시 근무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구속 기소된 검경 브로커와 관련해 인사청탁과 수사기밀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사기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경 브로커인 성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전직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청 출신의 전직 경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분양된 임대 아파트를 인수하겠다며 계약을 맺고 건설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겨 잠적한 혐의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북 구미의 임대 아파트 286세대를 인수하겠다며 광주의 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 70대 남성과 공범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9억 원에 대해 계좌 거래 정지 요청을 내렸습니다. 물가는 물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년째 그대로인 게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 관련 예산들마저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마친 변원위에 있어야 할 사료용 볏짚이 군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뒤이은 지자체 농업 보조금 삭감 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잡은 80kg 한 가마 기준 20만 원으로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폭등하는 농업 생산비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년 비료값 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운운하며 농산물 가격 끌어내리고 수입 농산물로 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농업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농업보조금 조정도 농민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내년 교부세 삭감 등을 고려해 10개 실과의 보조금 구조조정에 착수했는데 이 가운데 농업 관련 부서가 4개로 30여 개의 농업 보조금을 일몰 검토하는 등 농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성과를 평가하면서 보조 사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보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꾸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영암군은 현재 민간 보조금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보조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일부 요구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의사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광규 순천시장에게 지방하천인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천이 명품하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장관님께 지시하신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 한 달여 뒤 순천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동천 24.28km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담아서 이 어떠한 명품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순천 동천을 포함해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선정 용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경에는 국가하천 대상지가 선정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국가하천 지정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지정되면 순천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순천만에서 도심 권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순천만에서 그 도심까지 연결하는 생태축도 연결이 되고요. 또 도심에서 하천으로도 지금 강변도로 때문에 단절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자유롭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치수와 이수를 넘어 친수, 경관,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일부 학원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진학지도 교습 학원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의혹이 있는 학원은 7곳으로 이 가운데 3곳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과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원들도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거나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면서 소수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고 입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에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모임을 열고 가해 기업에 대한 사법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보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북 피해자들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해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광주 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64명 가운데 28%인 101명이 숨졌습니다. 언론의 입지가 탄탄한 걸로 손꼽히는 독일도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독일 지역 언론은 여전히 굳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을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공영방송연합체 아예데와 제2공영방송 제데프를 필두로 한 방송국, 그리고 350개 신문으로 구성된 독일 언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시청자, 구독자를 붙잡기도 버겁습니다. 타츠와 같이 지식인 독자층을 구축한 신문도 더 이상의 확장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Dann leben wir eigentlich noch von der Vergangenheit.
Weil wir haben die Abonnenten, die gedruckte Zeitung abonnieren, die sind über 50 und älter im Allgemeinen. Die bezahlen dafür auch noch, weil sie es aus der Gewohnheit heraus tun, gutes Geld. 이런 가운데서도 9개 공영방송 연합체인 아예드는 입지가 확고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채널 1번에서 볼 수 있고 각 지역 방송국의 위상도 높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기반으로 한 BDR, 서부 독일 방송의 지사인 SN스튜디오의 시청률은 30%를 넘나듭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흔히 TV 수신료로 불리는 이른바 방송 분담금의 역할이 큽니다. 매달 18.36유로, 우리 돈 2만 5천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처음 정해질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Bei der Einführung der Rundfunkgebühren gab es, glaube ich, tatsächlich relativ wenig Gegenwind, weil in der derzeitigen Situation oder in der damaligen Situation den Menschen klar war, dass wir einen unabhängigen, gut bezahlten Journalismus brauchen, um auch die Redemokratisierung der Gesellschaft voranzutreiben. 반발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방송 분담금은 방송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집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주에서는 아예 분담금 인상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방송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방송 분담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건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 분담금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의 독립성에 집착하는 건 히틀러와 나치스가 벌인 언론 장악의 결과가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홀로코스트라는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1952년에 만들어져 지역 언론인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연방정치교육원 BPB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ine Diktatur, die ganz viel Propaganda gemacht hat und ganz viel versucht hat, als Staat Menschen zu manipulieren. Man hat also nach 1945 gesagt, nie wieder. Wir wollen nie wieder einen Staat haben, der seine Menschen manipuliert. Und das ist die Idee dieser Einrichtung.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세까지 고려하는 독일의 기조는 정권 교체기마다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국내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올여름 휴가여행지 만족도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가 상승한 건데 10월까지 관광객도 4천만 명을 넘어 전체적인 관광 지표가 나아졌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1박 이상 여름 휴가를 갔다 온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 자원과 환경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남 산청군이 1위를 차지했고 경주시가 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북 시군 중에선 울진이 15위, 문경 33위, 포항 40위, 안동 42위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만족도는 여행 자원이 많은 곳보다는 여행 환경이 좋은 지역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자원은 매우 풍부하지만 여행 환경 쾌적도면, 즉 교통, 편의시설, 물가 등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여행 만족도와 함께 경주의 관광 지표도 나아졌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경주 관광객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9% 늘었고 경북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소비 금액이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적지 위주의 관광이었다면 요즘은 황리단길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관광 자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발맞춰서 저희들이 컨텐츠와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는 데이터랩 통계와 함께 대릉원과 황리단길 등 40여 곳에 설치한 무인 계측기로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해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과일을 산 뒤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실망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맛보다는 외관을 기준으로 등급 분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도와 산도 등 맛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질 정보 표시가 도입됩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소비자가 감귤을 고르고 있습니다. 잘 익었는지 상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맛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포장 박스에도 모양과 크기, 빛깔에 따라 구분된 등급과 개수만 적혀 있을 뿐 당도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자의 관심은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지 크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산이 반드시 필요한 얘기고 기존의 선별 방식 대신 당도와 산도를 구체화한 새로운 품질 표시 방식이 도입됩니다. 당도는 달콤 1에서 달콤 4까지 4단계, 산도는 약함과 보통, 강함 3단계로 표시하고 단맛과 신맛의 비율도 4구간으로 표시해 알려줍니다. 달콤한 맛과 새콤한 맛이 구별될 수 있으니까 자기 본인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사과, 참외, 복숭아, 양파에도 맛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아삭함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아삭함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와 당산비를 표시하고 복숭아도 당도에 경도와 당산비 추가, 양파는 매운맛과 단맛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자들을 반영을 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로 표시를 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시작으로 새 품질 표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광주시의 대학 지원 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 플랫폼 평가에서 광주 전남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사업기간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로 매년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전남 기업 2곳이 뛰어난 성과로 혁신 애드벤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생용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화순 지크린텍과 친환경 소금 제조업체인 무한 에코솔트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바코가 수여하는 지역 상생부문 본상과 라이브 커머스 특별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코바코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성과를 낸 기업에게는 혁신 애드벤처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날은 흐리겠지만 어제보단 기온이 올라서 좀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특히 낮 동안에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약한 가을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최고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전해상의 풍랑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 9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곡성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현재는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파도가 점차 더 거세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